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팀워크 없는 팀 추월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 이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8개 팀 중에서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준준 결승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 아니고 경기 후에 김보름 선수가 이제 했던 한 인터뷰로 인해서 네. 이건 뭐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네. 팀워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네.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 모습이네요. 네, 바로 네. 이 모습인데요. 아하. 이제 어제 이 인터뷰 후에 그런데 또 노선영 선수의 재인터뷰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아하. 어떤 이런 양상들이 이제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상은 조금은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긴급하게 저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갖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그냥 무슨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여론의 반응, 여론의 인식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 빙상연맹이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쟁점별로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그 인터뷰 내용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백철기 감독 등이 사과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게 파문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논란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쟁점별로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왜 그러면 훈련이 부족했다고 했던 노선영 선수를 맨 뒤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일단 백철기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 관계자들은 왜 노선영 선수를 마지막에 중간에 끼워서 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저희가 시합 전에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뒤에 따라가는 것이 기록 향상에 좋다는 의견을 노선영 선수가 직접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선영 선수가 저한테까지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묵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수 사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영 선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은 저희 MBN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만큼 상당히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기자회견을 보실 때만 해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셨을 텐데, 최단bil 변호사님, 그런데 이 백철기 감독의 얘기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는 얘기는 또 달랐다면서요? 네, 사실은 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 노선영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선영 선수의 직접적인 언급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네. 그냥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노선영 선수가 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노선영 선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증폭이 됐었는데, 그랬죠. 그 이후에 노선영 선수가 다른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작전, 맨 마지막에 노선영 선수가 뛰기로 했다라는 이 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다. 아하. 그리고 전날까지는 원래 노선영 선수는 두 번째 주자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아하. 경기 당일날 워밍업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의 경기 직전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하. 뛰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네. 알게 됐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회견에서의 언급과 노선영 선수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백철기 감독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 노선영을 제일 뒤로 뺀 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노선영 선수가 직접 와서 자기가 뒤에 서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웬걸요? 이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 기자회견 있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노선영 선수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직접 저 작전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3명 중에 즉 두 번째 주자 가운데 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얘기가 돼 있었는데 경기 당일날 몸 푸는 시간에 워밍업 시간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백철기 감독이 재반박을 했다는데 또 뭡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백철기 감독이 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자들이 30명, 40명 있는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노선영 선수가 직접 뒤로 빠지겠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당시에 모두가 들은 내용입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염 의원님. 네. 일단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어제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있어요. 확실해진 건. 이 쇼트트랙 팀 네 분 불화가 확실히 있구나. 이 부분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트랙은 조금 내분이 수습이 된 거죠. 어제 단체전 했으니까. 아, 스피드 스케이팅. 죄송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네.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기록을 중요시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팀 슈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이클에 있던 걸 이렇게 차용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단체로 이게 추발이라고 그래서 네. 양쪽에서 팀이 돌고요. 네. 만약에 반대편 팀이 상대 팀을 추월하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마지막 주자가 먼저 들어오는 쪽이 승리하는 일종의 그 흥미 요소를 경기적 요소, 투쟁적 요소를 그러니까요. 투입한 경기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노선영 선수가 뒤에 처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두 명이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고 달려가냐 이걸 가지고 좀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노선영 선수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독님이 화를 내셨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제자와 싸우는 스승은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지금 이 상황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어쨌든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팀 추월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뛰는 선수가 아주 불리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뭐냐면 전력 질주를 하면서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본인이 다 커버하기 맞아. 때문에 온몸으로 다 막잖아요. 그러면 두 바퀴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뒤로 처지면서 네. 중간에 끼워가지고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자가 밀어주는 게 일반적인 아하, 패턴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룰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의구심이 가고 비난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추정이 있을 수 있냐면요. 지금 노선영 선수가 이 언론 인터뷰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무슨 소리냐.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중간에,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끼는 두 번째 주자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일날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럼 추정입니다만 뭔가 노선영 선수를 빼놓고 감독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끼리 다 자기들끼리 약속이 된 사안을 마지막에 통보식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제 노선영 선수가 없는 어제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백철기 감독만 나와서 할 것이지 그리고 선수를 할 거면 다 나올 것이지 김보름 선수만 혼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못 나온 사정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쟁점 하나 짚어볼게요. 자, 팀워크 문제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팀 추월, 경기 이름이 뭡니까? 팀 추월이에요. 팀이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통해서 똘똘 뭉쳐서 마지막 주자가 골인점을 통과하는 그 기록으로 그 팀 전체의 기록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팀 추월에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얘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백철기 감독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팀 추월에 그런 모습들이 저희한테 그 기사가 나온 걸 저도 봤는데 사실 처음엔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재입천하고 나서 선수들이 많이 호흡을 맞추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했었고 여기 강릉에 도착해서는 컨디션이나 운동 밖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잘 지내고 화합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 어제 사실 기자회견장에서요. 기자들의 질문 소리는
마이크 사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질문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저 답변 나오기까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현장에서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철기 감독이 그에 대한 이 반박의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며칠 전에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팀 추월하는 모습 봤다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우리 잘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도 얘기가 또 다르다면서요. 이런 팀워크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의 시각은 좀 달랐던 것 네. 같습니다. 서로 훈련하는 일단 장소도 일단 달랐고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다. 네. 그리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는데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다. 네. 우리끼리 서로 대화도 많지 않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이 감독과는 다른 시각으로 네. 이 팀워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얘기가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게 단순히 같은 사안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시각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연습하게 되는 게 또 이게 옛날에는 태릉 선수촌에서 전부 연습할 때도 그걸 갖고 또 되게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어요. 각자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선수촌에서 한 코치가 전부 연습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이렇게 룰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제 관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의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네. 노선영 선수한테는 이 팀 추월이 유일한 종목이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또 개인 종목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팀 추월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모습인가 봐. 이게 연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보고 뭐 어떤 기사가 떴나 봐요. 화기애애하게 한다고.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종목이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개인 종목을 일단 다 연습하고 나서 팀 추월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거고요. 네. 팀 추월이 유일한 종목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팀 추월에 대한 연습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선현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 왠지 이 본인이 이제 분위기에서 본인이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 네. 쟤네들은 죄송합니다. 저 나머지 선수들은 네. 개인 종목에 치중하는 것이고 네. 이 팀 추월에 대해서 어차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으면은 네. 본인이 느끼게 되는 어떤 마음의 고통은 훨씬 컸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참석을 못하는 거로 됐다가 네. 다시 참가가 되는 거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영 선수가 제일 언니의 입장이긴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환영해주는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네. 나머지 더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더 비중이 많이 가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또 일정 부분 또 개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간 중에서 갈등을 계속 조중해 주는 거는 이 선수들은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어떤 감독의 몫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감독과 그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은 더 노력이 기울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어제 노선영 선수하고 지금 이제 철조망에 교묘하게 또 이상하게 우연찮게 철조망 그 가로 이 철사에 가려서 노선영 선수랑 박지우 선수가 외출 갔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찍힌 모습인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머리 좀 정말로 복잡한 머리 심경 좀 식히려고 잠깐 박지우 선수랑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연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 아마 뭐 어느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기자도 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습할 때는 전력 질주 안 하잖아요, 염의원님.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니까 그냥 이 손발을 맞춰보는 거니까 화기애애하게 팀 추월 연습을 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 때는 전력 질주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잘 보세요. 이 훈련이 끝난 뒤에 꼭 이 사안이 터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이 끝난 뒤에 세 선수가 이렇게 몸을 세워서 이동할 때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뭔가 노선영 선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세요. 뭔가 좀 이렇게 뭐 약간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꼭 이 일이 터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저 순간에도 노선영 선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함, 뭔가 녹아들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아하. 제가 그 과거에 제 군대 얘기를 좀 하면 네. 제가 의무병이었는데 육군인데 이제 해군, 공군 의무병 섞여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신병인데도 불구하고 공군은 공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뭉치는데 소수인 네. 육군은 거기서 힘이 없고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네. 노선영 선수 과거에 폭로성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빙산연맹에서 파벌이고 네. 나도 거기에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블랙리스트 아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하.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실력 있는 사람이 출전을 할 때 빙상연맹에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점수를 따놔야 됩니다. 누적 아.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누적 점수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올림픽 출전 못할 뻔했잖아요. 아하.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출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인 상황에서 네. 빙상연맹에서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 선수만 집중적으로 관리한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팀 추월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나라의 그 빙상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아, 거라고 그래요? 많이 봅니다. 우리랑 맞은편에 했던 폴란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하. 거기도 2명의 선수가 전력 질주하고 마지막에 1명의 선수가 완전히 쳐져갖고 네. 들어온 상황으로 인해서 아, 그래요, 지금? 내국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팀워크 플레이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선수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빙상연맹이든 코치진이든 감독진이든 간에 네. 선수 관리에 대해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앞서 최담희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어제 저 인터뷰 자리에는요. 저 방식도 적절치 못했다고 뉴스파이터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철기 감독만 나오면 나오고 그리고 선수가 나올 거면 같이 뛰었던 선수가 다 나올 것이지 백철기 감독하고 선수 중에 또 김보름 선수만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어제 왜 못 나왔는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노선영 선수는 왜 못 나왔습니까? 했더니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왔다는데 일단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저 들려드립니다. 네. 그 나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심한 몸살이 와서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못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오지 못한 이유도 오다가 선영이 언니 안 가면 자기도 못 가겠다고 덜덜덜 떨면서 지금 많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백철기 감독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인터뷰 기자회견 방식이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백철기 감독만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선수가 다 나오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김보름 선수만 나오면 마치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선수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빙상연맹 내부, 이 스피드스케이팅 팀 내부의 문제는 과연 뭐였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 마녀 사냥 몰고 가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방식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박지우 선수는 선영이 언니가 안 가면 저 못 가겠어 벌벌 떨면서 안 나왔단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받는 충격만 더더욱 심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관련해서요. 이 노선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문자를 보냈대요. 왜 자기가 못 나가겠는지 이 기자회견장에 이 백철기 감독이 뭐 없는 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백철기 감독은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왔다 했잖아요. 그 실제로 노선영 선수가 백철기 감독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몸이 아파서 보세요. 감독님 저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운동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회견 전에도 이미 몸이 안 좋아서 이 운동 아마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7, 8위 순위 결정전 계속 몸을 풀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못 나갈 지경이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도 못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빙상연맹 내부 각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 파벌 문제는 고질병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인데
예전에 노선영 선수가 파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과거 인터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빙상연맹 착오로 노선영 선수가 잠시 동안 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뻔하자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녀팀 추월 대표팀이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빙상연맹의 주도하에 김보름, 이승훈, 정재원이 태릉이 아닌 한국 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네. 메달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에게 특혜를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촌외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태릉에서 숙식만 해결했다. 네. 솔직히 그런데 숙식을 해결했는지도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빙상연맹이 메달을 딸 선수들을 미래 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심한 차별 속에 훈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당시 이 시점만 해도 이 노선영 선수의 주장에 의하면 팀 추월 연습을 한 번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래왔다. 네. 그런데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어떤 이런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폭로하는 듯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노선영 선수 인터뷰 내용 보면 파벌 두 글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온 느낌은 파벌이라는 단어가 바로 뇌리를 스쳐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 관련해서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충분히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을 아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벌 관련 언급은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 지금의 팀워크가 없다, 팀 추월 경기의 그 논란에 대해서 사실 더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 후에 사실 김보름 선수가 했던 인터뷰 자세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경기가 끝난 뒤에 가졌던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라프를 잘 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좀 제가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경기장에서 봤을 때 끝나고 나서 좀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좀 안 맞추는 분위기던데. 뭐 사실 경기 끝나고는 저희가 생각했던 기록보다 또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세 명의 선수가 같이 골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모든 선수가 세 명의 선수가 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뭐 제일 언니인 노선영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라카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논란이 됐던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도 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한 이 논란을 짚인 이 인터뷰에 대해서 김보름 선수가 직접 해명도 했고 이 입장도 밝혔는데 이 관련해서 왜 노선영 선수, 뒤처진 노선영 선수를 놔두고 두 명만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 골인 결승점을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선수 모두 4강에 들어가 있다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거는 뭐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들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사전에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들어갔는데 노선영 선수가 그 뒤에 처진 부분은 사실상 링크 내 분위기 때문에 전혀 앞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도자들 역시 큰 소리로 뭐 벌어졌다는 뜻을 선수들한테 뭐 전달을 했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받지 못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3명의 선수 모두가 사실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위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강전에 진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팀추월 경기 6바퀴 중에 3바퀴를 제가 리드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선수마다 개개인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속에서 이제 정해진 목표한 라프 타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프 타임으로 가야지 저희가 4강 진출을 하기 위한 목표 기록을 달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 2바퀴는 29초라는 라프로 통과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4바퀴를 너무 선수들이 잘 타주었고 저는 욕심에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29초로 달리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승선에 다 와서야 이제 언니가 뒤에 쳐져 있단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선두에 있을 때 뒤에 선수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인터뷰가 나가고 이제 제가 관련 기사를 몇 건 클릭을 해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러려고 기자회견을 했나? 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백철기 감독의 얘기를 봐도요. 석연찮은 게 아니 그러면 올림픽이라는 이 큰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관중들이 없는 그런 경기를 가정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전달이 안 된다고요? 수신호라는 거는 뭐 어디다 두고 사용하려고 놔두는 걸까요? 사실은 또 이 평창올림픽은 우리의 홈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응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스케이팅 같은 것은 우리의 강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응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 경기장에서 응원이 너무 커서 안 들렸다고 하면 함께 경기를 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안 들렸을 거예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면피성 해명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받게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팀워크 경기인데 팀추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한 명에게 전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커졌던 건데 이번 기자회견도 사실은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에 백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또 책임을 약간 미루는 것 같은 모양새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팀추월에 계속해서의 이제 연이은 논란을 보면서 좀 국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동안의 과정, 선수들이 이루어내는 힘든 노력들을 많이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선수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난을 몰아가기엔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김보람 선수도 아직 너무 어리고 맞아요. 메스 스타트도 남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막내인 박지우 선수가 떨고 있다. 네. 그 어린 선수들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맞아요. 크겠습니까? 사실은 이 팀워크가 깨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파벌의 문제인 거고 이 파벌은 연맹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안현수 선수가 예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던 그랬었죠.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올림픽까지는 어떻게 선수들을 잘 다독여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것이 끝나도 잊혀지지 않고 이런 연맹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 짚어줬어요. 어제 우리 성숙한 관중의식,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관중의식 보여준 게 바로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요. 그 갬린 선수와 민유라 선수였나요? 아리랑에 맞춰서 이 환상적인 연기를 보였을 때 뜨거운 박수. 순위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수많은 이 관중들이요. 이 수준 높은 환상적 연기에 홀려서 다 박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터뷰 방식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왜 김보름 선수를 대동해서 같이 인터뷰했는가?
백철기 감독만 나오면 나올 것이지, 그리고 선수가 나올 거 다 나올 것이지, 왜 김보름 선수의 혼자에게 저 마음의 짐, 큰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김보름 선수의 부모님이 봤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끝내 어제 김보름 선수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경기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 또는 노선영 선수는 서로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고 지도자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보름 선수 혼자의 잘못인 것처럼 마녀사냥 몰고 갈 생각 추도 없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김보름 선수의 속이 지금 편하겠습니까? 전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빙상연맹이 마치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를 얼른 등 떠밀듯이 나가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얼른 이 사태 진정시키고 나와,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런 뜻으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거라면 이건 오산입니다. 염 의원님. 네. 이건 핵심을, 문제의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빙상연맹이 그동안 계속 비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코치진을 경질하거나 선수들한테 비난을 몰아버리는 방식으로 빙상연맹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삼성 측이 지금 거의 구단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회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공익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진 측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금메달이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한 맹목적인 구태적인 그 쉽게 하면 메달 따먹기 식의 이런 식의 협회 운영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변화하고 있고 이 올림픽을 보는 수준의 어떤 관점이 포커스가 엄청나게 높아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같으면 노선현 선수 같이 꼴찌로 들어오면 저 선수 때문에 분명히 졌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20년 전만 해서도. 네. 하지만 이제는 왜 전 선수를 안 끌고 들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진 안 되면 빙상연맹 임원이 나와서 저희가 관리 잘못했으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 지금 나와 있는 선수 저 박 선수도 뭔 죄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구성원을 희생양으로 쓰는 방식의 이런 인터뷰 방식은 네. 지양돼야 되고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홍순빈 아나운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표 선수 자격 박탈하라 지금 청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 뭐 40만 명이 지금 넘는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에 이제 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 이런 것도 뭔가 이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게 지금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역대 최단 기간에 최다수의 청원이 쇄도한 지금 글이랍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45만 명이 돌파했어요. 그만큼 이 논란이요.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는데 그런데요. 팀워크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보여주는 대목이 어제 있었다면서요. 홍순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서도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상황 때문에 전광판을 보고 있던 이 선수들이 금메달 확정이 된 이제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이제 그 시상대에 올라갈 준비, 이제 그 인형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네. 그 준비 과정에서 이 선수들끼리 뭐 속닥속닥 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세리머니까지 준비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하. 그만큼 이제 선수들 간에 굉장히 언니 동생으로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네.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 모습 보세요.
최단미 변호사님. 네. 저게 이제 선수들끼리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심석희 선수의 아이디어였대요. 석희의 아이디어였다. 김아랑 선수가 마던인데 석희의 아이디어였어요. 우리끼리 계주에서 1등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게 손가락을 펼치면서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영상 봤더니 옆에 2등, 3등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이 부러움 반, 시기 질투 반 정말 그런 시선 쳐다보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사실 이렇게 쇼트트랙 개주 같은 경우에는 네. 5명, 물론 4명이 이제 경기를 뜁니다만은 네. 5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경기고요. 네. 그것도 팀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번 올림픽에서도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게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의 우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죠. 정말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네. 어제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저 메달 그 시상식을 봤는데 5명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세러머니를 하는데요. 정말로 저것이 바로 팀 경기의 묘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정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팀 추월의 안타까움을 네.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홍순빈 아나운서 이 모습은 무슨 세리머니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릴레이 개주 아니었습니까? 네. 개주할 때 선수들끼리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재현을 한 건데 여기서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네. 사실 막내 선수는 결승전에 이제 출전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예선에서 출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메달을 같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런 모습 다 같이 이렇게 또 개주를 하는 모습을 이제 재현한 우리 것을 이유빈 선수가 예선에는 뛰었지만 결승에는 안 뛰었죠. 아마 이유빈 선수 막내까지 당당하게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보세요. 저 세리머니. 이 세리머니 보면서 다른 외국 선수들이 부럽다. 부러워. 우리도 저거 준비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보세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아랑 선수 마던니예요. 참 김아랑 선수의 표정이 참 멋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기 후에 어제 우리 최민정 선수 이번에 이관왕 됐잖아요. 최민정 선수가 뭔가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팀의 그 뭔가 팀워크, 팀출 경기에 논란을 의식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주에서 5명이 다 같이 금메달을 따니까 기쁨이 5배고요. 그리고 솔직히 개주는 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다른 팀원들 언니 동생들이 너무 서로를 믿고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수들 믿고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했던 거밖에 없는 것 같고 진짜 언니들한테도 그렇고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언니들한테 배웠던 개주 경험이랑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를 제가 최대한 지금 동생들한테 잘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동생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다 같이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금메달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같이 소화하다 보면 저절로 끈끈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넘어지고 나서는 솔직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 바로 민정이 언니가 달려와 주어서 다음 언니들한테도 바로바로 터치가 돼서 지금은 언니들이 너무 제일 멋있는 경기를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최민정 선수요. 이관왕 메달리스트 이것도 대단하지만 저 말하는 거 보세요. 참 의젓하고 대견합니다. 개주에서 5명이 다 같이 금메달 따니까 기쁨이 5배고요. 보세요. 금메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니까 기쁨이 5배래요. 이 얼마나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개주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팀원인 언니 김아랑 선수 얘기하죠. 그리고 동생들이 너무너무 서로를 믿고 잘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네 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경기 관중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얘기했잖아요. 최민정 선수 이관왕 됐고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땄지만 단체전 땄지만요.
이 김아랑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김아랑 선수가요, 1500m 개인전 결승 때 4위에 그쳤어요. 그때 최민정 선수 금메달 땄죠. 근데 최민정 선수에게 김아랑 선수가, 언니 김아랑 선수가 먼저 다가와서 민정아 축하해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에요. 저게 바로 팀워크고요. 저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다른 팀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멋진 귀감이 되었던 모습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자회견장에도 못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빙상연맹 내부 각 종목이 있습니다만 이 파벌 문제는 고질병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인데, 예전에 노선영 선수가 파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과거 인터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빙상연맹 착오로 노선영 선수가 잠시 동안 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뻔하자,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녀팀 추월 대표팀이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빙상연맹의 주도하에 김보름, 이승훈, 정재원이 태릉이 아닌 한국 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네. 메달권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에게 특혜를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촌외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태릉에서 숙식만 해결했다. 네. 솔직히 그런데 숙식을 해결했는지도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빙상연맹이 메달을 딸 선수들을 미래 정해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심한 차별 속에 훈련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당시 이 시점만 해도 이 노선영 선수의 주장에 의하면 팀 추월 연습을 한 번도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래왔다. 네. 그런데 모두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어떤 이런 빙상연맹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폭로하는 듯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노선영 선수 인터뷰 내용 보면 파벌 두 글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온 느낌은 파벌이라는 단어가 바로 뇌리를 스쳐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 관련해서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충분히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말을 아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벌 관련 언급은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 지금의 팀워크가 없다, 팀 추월 경기의 그 논란에 대해서 사실 더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될까요? 경기 후에 사실 김보름 선수가 했던 인터뷰 자세와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경기가 끝난 뒤에 가졌던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라프를 잘 가고 있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선수들끼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좀 기록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팀 추월 경기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기록으로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좀 제가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 경기장에서 봤을 때 끝나고 나서 좀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좀 안 맞추는 분위기던데. 뭐 사실 경기 끝나고는 저희가 생각했던 기록보다 또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세 명의 선수가 같이 골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물론 모든 선수가, 세 명의 선수가 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뭐 제일 언니인 노선영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라카에 들어가서 서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이 논란이 됐던 인터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도 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한
이 논란을 짚인 이 인터뷰에 대해서 김보름 선수가 직접 해명도 했고 이 입장도 밝혔는데 이 관련해서 왜 노선영 선수, 뒤처진 노선영 선수를 놔두고 두 명만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 골인 결승점을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선수 모두 4강에 들어가 있다는 의지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거는 뭐 연습을 통해서도 선수들끼리 굉장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사전에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들어갔는데 노선영 선수가 그 뒤에 처진 부분은 사실상 링크 내 분위기 때문에 전혀 앞에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도자들 역시 큰 소리로 뭐 벌어졌다는 뜻을 선수들한테 뭐 전달을 했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받지 못해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3명의 선수 모두가 사실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3위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4강전에 진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팀 추월 경기 6바퀴 중에 3바퀴를 제가 리드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선수마다 개개인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속에서 이제 정해진 목표한 라프 타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프 타임으로 가야지 저희가 4강 진출을 하기 위한 목표 기록을 달성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 2바퀴는 29초라는 라프로 통과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4바퀴를 너무 선수들이 잘 타주었고 저는 욕심에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29초로 달리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쪽이 승리하는 일종의 그 흥미 요소를 경기적 요소, 투쟁적 요소를 투입한 경기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노선영 선수가 뒤에 처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2명이 무슨 기록 경기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고 달려가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노선영 선수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독님이 화를 내셨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제자와 싸우는 스승은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지금 이 상황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어쨌든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팀 추월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뛰는 선수가 아주 불리합니다. 아하. 그 이유는 뭐냐면 전력 질주를 하면서 앞에 있는 공기 저항을 본인이 다 커버하기 맞아, 때문에 온몸으로 다 막잖아요. 그러면 2바퀴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뒤로 처지면서 네. 중간에 끼워가지고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자가 밀어주는 게 일반적인 아하, 패턴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룰조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의구심이 가고 비난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어떤 추정이 있을 수 있냐면요. 지금 노선영 선수가 이 언론 인터뷰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무슨 소리냐.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중간에,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간에 끼는 두 번째 주자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일날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럼 추정입니다만 뭔가 노선영 선수를 빼놓고 감독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끼리 다 자기들끼리 약속이 된 사안을 마지막에 통보식으로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제 노선영 선수가 없는 어제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백철기 감독만 나와서 할 것이지 그리고 선수를 할 거면 다 나올 것이지 김보름 선수만 혼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못 나온 사정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쟁점 하나 짚어볼게요. 자, 팀워크 문제 지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팀 추월, 경기 이름이 뭡니까? 팀 추월이에요. 팀이 똘똘 뭉쳐서 팀워크를 통해서 똘똘 뭉쳐서 마지막 주자가 골인점을 통과하는 그 기록으로 그 팀 전체의 기록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팀 추월에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얘기예요. 이 지적에 대해서 백철기 감독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팀 추월에
그런 모습들이 저희한테 그 기사가 나온 걸 저도 봤는데 사실 처음엔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재입촌하고 나서 선수들이 많이 호흡을 맞추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했었고 여기 강릉에 도착해서는 컨디션이나 운동 밖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잘 지내고 화합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 어제 사실 기자회견장에서요. 기자들의 질문 소리는 마이크 사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질문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답변 나오기까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현장에서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철기 감독이 그에 대한 이 반박의 답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며칠 전에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팀 추월하는 모습 봤다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우리 잘하고 있었어요. 라고 이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도 얘기가 또 다르다면서요. 이런 팀워크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의 시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훈련하는 일단 장소도 일단 달랐고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는데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다. 우리끼리 서로 대화도 많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이 감독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팀워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얘기가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게 단순히 같은 사안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시각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자 연습하게 되는 게 또 이게 옛날에는 태닝 선수촌에서 전부 연습할 때도 그걸 갖고 또 되게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었어요. 각자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선수촌에서 한 코치가 전부 연습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이렇게 룰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제 관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의 또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노선영 선수한테는 이 팀 추월이 유일한 종목이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또 개인 종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팀 추월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모습인가 봐. 이게 연습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 보고 뭐 어떤 기사가 떴나 봐요. 화기애애하게 한다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종목이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개인 종목을 일단 다 연습하고 나서 팀 추월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거고요. 팀 추월이 유일한 종목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팀 추월에 대한 연습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현 선수 입장에서는 왠지 이 본인의 이제 분위기에서 본인이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 쟤네들은 죄송합니다. 저 나머지 선수들은 개인 종목에 치중하는 것이고 이 팀 추월에 대해서 어차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으면은 본인이 느끼게 되는 어떤 마음의 고통은 훨씬 컸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참석을 못하는 거로 됐다가 다시 참가가 되는 거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영 선수가 제일 언니의 입장이긴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어떤 환영해주는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나머지 더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 더 비중이 많이 가야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또 일정 부분 또 개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팀워크 없는 팀 추월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월요일 이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8개 팀 중에서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준준 결승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건 아니고 경기 후에 김보름 선수가 이제 했던 한 인터뷰로 인해서 이건 뭐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팀워크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 모습이네요.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제 어제 이 인터뷰 후에 그런데 또 노선영 선수의 재인터뷰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어떤 이런 양상들이 이제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은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긴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갖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그냥 무슨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상당히 여론의 반응, 여론의 인식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 빙상연맹이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쟁점별로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그 인터뷰 내용 끝나고 나서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백철기 감독 등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게 파문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논란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쟁점별로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왜 그러면 훈련이 부족했다고 했던 노선영 선수를 맨 뒤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일단 백철기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많은 분들, 관계자들은 왜 노선영 선수를 마지막에 중간에 끼워서 가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저희가 시합 전에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놓고 가는 것보다는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서 뒤에 따라가는 것이 기록 향상에 좋다는 의견을 노선영 선수가 직접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선영 선수가 저한테까지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묵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수 사기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선영 선수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은 저희 MBN도 생중계로 보내드릴 만큼 상당히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기자회견을 보실 때만 해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셨을 텐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이 백철기 감독의 얘기에 대해서 노선영 선수는 얘기는 또 달랐다면서요? 네, 사실은 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 노선영 선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선영 선수의 직접적인 언급을 들을 수가 없었고요. 네. 그냥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노선영 선수가 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노선영 선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증폭이 됐었는데 그랬죠. 그 이후에 노선영 선수가 다른 어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이 작전, 맨 마지막에 노선영 선수가 뛰기로 했다라는 이 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다. 아하. 그리고 전날까지는 원래 노선영 선수는 두 번째 주자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아하. 경기 당일날 워밍업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의 경기 직전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하. 뛰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네. 알게 됐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회견에서의 언급과 노선영 선수의 입장은 다른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백철기 감독 얘기 들어보면 이 여러분들 이 노선영을 제일 뒤로 뺀 건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노선영 선수가 직접 와서 자기를 자기가 뒤에 서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웬걸요? 이거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저 기자회견 있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노선영 선수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직접 저 작전에 대해서 말한 적 없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3명 중에 즉 두 번째 주자 가운데 서는 걸로 돼 있었는데 얘기가 돼 있었는데 경기 당일날 몸 푸는 시간에 워밍업 시간에 처음 들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백철기 감독이 재반박을 했다는데 또 뭡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백철기 감독이 또 무슨 소리 하십니까? 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자들이 30명, 40명 있는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네. 노선영 선수가 직접 뒤로 빠지겠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당시에 모두가 들은 내용입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염 의원님. 네. 일단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어제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해진 건 있어요. 확실해진 건. 이 쇼트트랙 팀 4분 불화가 확실히 있구나.
이 부분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트랙은 조금 내분이 수습이 된 거죠. 어제 단차전 했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 죄송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네.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기록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팀 슈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이클에 있던 걸 이렇게 차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이게 추발이라고 그래서 네. 양쪽에서 팀이 돌고요. 네. 만약에 반대편 팀이 상대 팀을 추월하면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마지막 주자가 먼저 또 그 여유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정 중에서 갈등을 계속 조정해 주는 거는 이 선수들은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어떤 감독의 몫이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감독과 그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은 더 노력이 기울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어제 노선영 선수하고 지금 이제 철조망에 교묘하게 또 이상하게 우연찮게 철조망 그 가로 이 철사에 가려서 노선영 선수랑 박지우 선수가 외출 갔다가 이제 숙소로 돌아올 때 모습이 이제 찍힌 모습인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머리 좀 정말로 복잡한 머리 심경 좀 식히려고 잠깐 박지우 선수랑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연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보시면 아마 뭐 어느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기자도 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습할 때는 전력 질주 안 하잖아요, 염의원님.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니까 그냥 이 손발을 맞춰보는 거니까 화기애애하게 팀 추월 연습을 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저 때는 전력 질주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장면 이후에 잘 보세요. 이 훈련이 끝난 뒤에 꼭 이 사안이 터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이 끝난 뒤에 세 선수가 이렇게 몸을 세워서 이동할 때 보세요. 이 모습이에요. 뭔가 노선영 선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세요. 뭔가 이렇게 약간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 꼭 이 일이 터져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저 순간에도 노선영 선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함, 뭔가 녹아들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노선영 선수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아하. 제가 그 과거에 제 군대 얘기를 좀 하면 네. 제가 의무병이었는데 육군인데 이제 해군, 공군 의무병하고 섞여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신병인데도 불구하고 공군은 공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뭉치는데 소수인 육군은 거기서 힘이 없고 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네. 노선영 선수 과거에 폭로성 발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빙산연맹에서 파벌이고 네. 나도 거기에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블랙리스트 아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하.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실력 있는 사람이 출전을 할 때 빙상연맹에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점수를 따놔야 됩니다. 누적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누적 점수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올림픽 출전 못할 뻔했잖아요. 아하.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출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인 상황에서 네. 빙상연맹에서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 선수만 집중적으로 관리한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 팀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 팀 추월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나라의 그 빙상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요? 많이 봅니다. 우리랑 맞은편에 했던 폴란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하. 거기도 2명의 선수가 전력 질주하고 마지막에 1명의 선수가 완전히 쳐져갖고 네. 들어온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요, 지금? 내국에서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팀워크 플레이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선수가 처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빙상연맹이든 코치진이든 감독진이든 간에 네. 선수 관리에 대해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앞서 최단미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어제 저 인터뷰 자리에는요. 저 방식도 적절치 못했다고 뉴스파이터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철기 감독만 나오면 나오고 그리고 선수가 나올 거면 같이 뛰었던 선수가 다 나올 것이지 백철기 감독하고 선수 중에 또 김보름 선수만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어제 왜 못 나왔는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노선영 선수는 왜 못 나왔습니까? 했더니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왔다는데 일단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저 들려드립니다. 네. 그 나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심한 몸살이 와서 도저히 참석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못 왔습니다.
지금도 여기 오지 못한 이유도 오다가 선영이 언니 안 가면 자기도 못 가겠다고 덜덜덜 떨면서 지금 많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백철기 감독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인터뷰 기자회견 방식이 문제가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 백철기 감독만 나와서 얘기를 하든가 선수가 다 나오든가 해야 돼요. 그런데 김보름 선수만 나오면 마치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선수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빙상연맹 내부, 이 스피드스케이팅 팀 내부의 문제는 과연 뭐였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 대해 마녀 사냥 몰고 가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방식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박지우 선수는 선영이 언니가 안 가면 저 못 가겠어 벌벌벌 떨면서 안 나왔단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받는 충격만 더더욱 심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관련해서요. 이 노선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제 문자를 보냈대요. 왜 자기가 못 나가겠는지 이 기자회견장에 이 백철기 감독이 뭐 없는 말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백철기 감독은 감기 몸살 때문에 못 나왔다 했잖아요. 그 실제로 노선영 선수가 백철기 감독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몸이 아파서 보세요. 감독님 저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운동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문자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회견 전에도 이미 몸이 안 좋아서 이 운동 아마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기 때문에 7, 8위 순위 결정전 계속 몸을 풀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운동도 못 나갈 지경. 승선에 다 와서야 이제 언니가 뒤에 처져 있단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선두에 있을 때 뒤에 선수를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어제 인터뷰가 나가고 이제 제가 관련 기사를 몇 건 클릭을 해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러려고 기자회견을 했나? 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백철기 감독의 얘기를 봐도요. 석연찮은 게 아니 그러면 올림픽이라는 이 큰 경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관중들이 없는 그런 경기를 가정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전달이 안 된다고요? 수신호라는 거는 어디다 두고 사용하려고 놔두는 걸까요? 사실은 또 이 평창올림픽은 우리의 홈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응원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예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스케이팅 같은 것은 우리의 강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응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 경기장에서 응원이 너무 커서 안 들렸다고 하면 함께 경기를 하는 다른 나라 선수들도 안 들렸을 거예요. 같은 조건이잖아요.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면피성 해명이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받게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게 팀워크 경기인데 팀추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팀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한 명에게 전가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더 커졌던 건데 이번 기자회견도 사실은 지금 감독님 같은 경우에 백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또 책임을 약간 미루는 것 같은 모양새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팀추월에 계속해서의 이제 연이은 논란을 보면서 좀 국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과보다는 그동안의 과정, 선수들이 이루어내는 힘든 노력들을 많이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선수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난을 몰아가기엔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김보름 선수 아직 너무 어리고 맞아요. 메스 스타트도 남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막내인 박지우 선수가 떨고 있다. 네. 그 어린 선수들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맞아요. 크겠습니까? 사실은 이 팀워크가 깨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파벌의 문제인 거고 이 파벌은 연맹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안현수 선수가 예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던 그랬었죠.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올림픽까지는 어떻게 선수들을 잘 다독여서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것이 끝나도 잊혀지지 않고 이런 연맹들의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 짚어줬어요. 어제 우리 성숙한 관중의식, 대한민국 분들의
국민들의 성숙한 관중의식 보여준 게 바로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요. 그 갬린 선수와 민유라 선수였나요? 아리랑에 맞춰서 이 환상적인 연기를 보였을 때 뜨거운 박수. 순위는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 계신 수많은 이 관중들이요. 이 수준 높은 환상적 연기에 홀려서 다 박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점을 지금 최단민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터뷰 방식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왜 김보름 선수를 대동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는가? 백철기 감독만 나오면 나올 것이지, 그리고 선수가 나올 거 다 나올 것이지, 왜 김보름 선수의 혼자에게 저 마음의 짐, 큰 마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김보름 선수의 부모님이 봤다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끝내 어제 김보름 선수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경기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 또는 노선영 선수는 서로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고 지도자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보름 선수 혼자의 잘못인 것처럼 마녀사냥 몰고 갈 생각 추도 없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김보름 선수의 속이 지금 편하겠습니까? 전혀 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빙상연맹이 마치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를 얼른 등 떠밀듯이 나가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얼른 이 사태 진정시키고 나와,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다 치더라도 그런 뜻으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거라면 이건 오산입니다. 염 의원님. 네. 이건 핵심을, 문제의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빙상연맹이 그동안 계속 비판을 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코치진을 경질하거나 선수들한테 비난을 몰아버리는 방식으로 빙상연맹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특히 삼성 측이 지금 거의 구단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회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공익정목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진 측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금메달이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한 맹목적인 구태적인 그 쉽게 말하면 메달 따먹기 식의 이런 식의 협회를 운영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이 변화하고 있고 이 올림픽을 보는 수준의 어떤 관점이 포커스가 엄청나게 높아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같으면 노선현 선수 같이 꼴찌로 들어오면 저 선수 때문에 분명히 졌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20년 전만 해서도. 네. 하지만 이제는 왜 전 선수를 안 끌고 들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진 안 되면 빙상연맹